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 다툼맨쇼 시즌2의 예배입니다. 꽃샘추위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다 가고 이제 3월이 이제 곧 코앞에 닥쳤는데도 추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시에는 이제 좀 추위가 물러가나 싶더니만 오늘은 기관이 팔자에 나서면서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꽃샘추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가 7.28포인트가 빠진 1985.8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1990선을 지키질 못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7.48포인트가 오른 624.5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1.20원이 오른 1098원 40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스피 코스닥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 코스닥에서 완전히 꽃을 피우고 계시는 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선윤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순윤 멘토님. 네. 3월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기대해봐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증권사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권사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코스피만 가냐? 또 대형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코스닥도 같이 잘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낮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딱히 악재거리가 지금 시장에 없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유가가 급락이 나오건 급등이 나오건 시장의 반응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몇몇 종목만 그랬지 크게 이제 그에 따른 움직임 자체가 나오진 않고 지수가 조금 잘 버텨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잘 갑니다. 거칠 게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지금 달리는 게 또 코스닥이 돼버렸죠. 근데 코스피가 안 가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어느새 1990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온 자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또 당장에 또 4월 달에도 큰 악재 상황은 없고. 그럼 악재가 언제 나올 것이냐?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4개월 연장이 됐죠. 6월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쪽에서도 한 6월쯤 될 것 같죠. 그러면 옐런 의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지표 상황이 약간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지표들을 합쳐봤을 때는 또 양호한 모습을 또 전반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3월은 어찌됐든 당장의 악재거리는 없는 시장.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야금야금 어쨌든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발판이 현재 마련돼 있다. 그러면 종목들도 뭐만 사도 다 오르냐 그건 아니겠지만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잘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또 이런 시장에서 또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게 또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종목들도 같이 보신다면 좋은 조금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아무래도 지금 너무 좀 코스닥에 좀 과열 현상이 있다 보니까 테마성 흐름도 조금 보일 것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 보면,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테마성적인 재료로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어떤 그런 테마성적인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김선윤 멘토님께서 선택하신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어떤 실적과 기대감 같이 겸비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8만 원 가서 김선윤 멘토님 안경을 벗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벗긴 것이 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멘토님은 네. 업종별 순환매 장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가려면요, 어떤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던 적이 한 2달 전, 한 달 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때에서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위에서 종목들 이제 순환 종목들을 보면요, 삼성전기, 금호전기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서는 순환매 종목을 찾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IT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IT는 그전에 좀 강했던 모습들에서 그쪽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지금 업종별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냐면 코스피라는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한쪽 업종만 가면 안 돼요.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나와야 되고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IT에도 분명 강한 쪽이 있었지만 SK 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 이쪽 종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들께 사라고 공방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잘 안 내려오죠. 잘 안 내려오면 그럼 화학주들을 버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걔네들을 내려오면 걔네들이 거의 주도주는 아니지만 주도주격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업종별 다른 종목들은 그럼 살 게 없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제가 좀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에 강하게 가려면 한쪽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그리고 업종별에서 다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그 종목들이 어디로 나오고 있냐면 증권, 건설, 화학, 정유, 조선, 철강의 전 업종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코스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래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쪽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며 자, 이 얘기로 인해서 코스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제 손을 보시면 코스닥 종목들은 상방향으로 가지만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을 때 고점에 사서 무서울 때 저점에 팔아버리면 이제 손실을 날 수 있는 장은 좋은데 불구하고 저 변동성에 개인들은 손실을 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들은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서 이제 신세계에서 건설주 뭐죠? 여러분들 금호산업이죠. 그런 식으로 뉴스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따라다니게 되면 그건 분명히 올라간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재에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점, 저점은 있으면 저점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반면에 그게 실력이 안 되시면 거래소 있죠. 거래소 종목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업종별로 지금 밑에서 움직이는 안정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중을 제가 봤을 때서는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반 정도는 거래소 비중을 두는 게 이제는 안전하지 않느냐. 코스닥도 가지만 거래소 비중을 이제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업종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거래소와 어떤 코스닥 시장의 그 두 가지 섹터에서 지금 나눠서 좀 큰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를 시청자분들께 애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매매죠. 따라갔다가 잘못, 건드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크게 물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약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격 매수 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들을 우리 멘토님들께서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올라갔다고 하면 부지런히 따라다니시는 시청자분들 이번 방송을 보면서 꼭 반성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는요,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크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순림 멘토님이 해주신 얘기가 정답이에요. 크게 악재가 보이지 않는 장.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 악재가 없다고 막연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유럽계 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그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등으로 봤을 때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장 이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000선 시대예요. 그런데 2000선이 안 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한번 왔었고 2000선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왔다. 그러면 3월 증시에 봄 오나 요 얘기인데 이미 봄은 조금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입춘을 시점으로 입춘이 벌써 지났죠. 그리고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봄은 좀 시작되었는데 증시에서도 이 봄바람은 살살 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봄바람에 대해서 두 분들과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긍정적 대외 요인들이 네. 많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유럽계도 그렇고요. 네. 그 유럽계에서 자금이 풀린다는 것은 결국은 유럽계는 한문이성 자금들이 좀 강하잖아요, 또, 맞죠. 그죠? 유럽계 자금들이 좀 투기성이 좀 강한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들어오게 된다면 네. 또 대한민국 증시에 강한 봄바람 요것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이전에 일본 쪽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좀 국내 쪽으로 좀 오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그 글로벌 지수 상황을 봤을 때 G20 국가 중에서 나름 굉장히 안 간 지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반면에 나스닥이라면 코스닥은요.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잘 간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코스피가 갈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가줘야겠죠. 지금 현재 3월에 뭐 ECB 쪽에서 양적 완화 이슈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이제 예멘토님 말씀 주셨죠. 유럽 쪽에서의 자금 흐름 자체는요. 굉장히 좀 투기적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화끈하게 들어와 주고 단기적으로 지수를 확실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외인들의 입장에서 자금이 풀리는데 과연 들어올 때는 어디인가? 그 큰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가능한 종목들은 국내의 경기 민감주들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화조라 그러죠? 정유화학 조선주. 아까도 이제 우리 이멘토님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감주들 중에서도 또 이제 그를 제외한 건설주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와 맞춰서 종목을 선택할 때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1분기 실적이 그와 맞게 합당한가, 요거를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빠르게 민감주 중에서 대장이 갈릴 거고요. 그리고 상승을 주면서 1분기 실적을 또 확인하면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쯤 4월달 이후에는 또다시 저희 우리나라 시장은 또 떨게 되겠죠. 왜? 설마 또 그리스에 문제 생길까? 그리고 여기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생길까? 그래서 지수가 단계적인 흔들림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튼튼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결론은 민감주들 중에서의 1분기 실적이 좀 튼실한 종목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진짜 2,000포인트 다음 주에 바로 오면서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코스닥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코스닥도 같이 잘 움직일 거지만 외국계 자금은 대형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외국계 자금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생소한 그룹보다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룹이겠죠.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얘기해 주신 거고요. 마음은 미국에 가 계신 모양입니다. 나스닥을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나스닥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예. 코스피 지수가. 저도 그렇습니다. 3,000포인트 예.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3,000포인트, 예. 4,000도 가고 좀 갔으면 좋겠네요. 만? 만? 만은 좀 이제 좀. 물입니까? 5배. 다우처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다우처럼. 시원하게 위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원하게 쏘아붙일 만한, 근거들은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정부의 정책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정책을 풀어도 왜 그래도 좀 반응이 없을까요? 근데 풀긴 푸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확 푼 건 아니잖아요. 또 그도 유동성을 본 그럴 거예요. 예. 그냥 정책만 요거 바꿔서 했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예. 그나마 요번에 뭐 부동산 정책을 진짜 뭐 확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요만큼 바꿨습니다. 예. 근데 건설주가 좀 이렇게 올라가요. 몸을 확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처럼 자금을 그냥 이렇게 갖다 좀 부어주면 예.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너무 예의가 발라 저희라 그랬네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세금 증세 얘기도 김선임 나오고 멘토님이 많이 안경을 한번 벗어주시면 갈 것 같습니다. 돈을 확 풀어줄 것 같아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8만 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 좀 관심을 돌려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전히, 정유화학 조선 쪽에, 그리고 또 지금, 순환매적 차원에서 본다면 못 올라왔던 건설 쪽하고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좀 상세히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제 그동안 이제 증권주도 많이 못 갔던 흐름도 있고 그동안 많이 이제 소외받았던 여러분들이 제일 갑자기 생각나는데 OCI 같은 경우 그동안 정말 많이 못 갔죠. 많이 빠졌고 정말 일반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지금 굉장히 강세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이제는 개인들이 겁을 내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시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려면 주도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주도주라고 딱히 얘기할 수 있는 업종은 없어요. 예전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넘어가게 됐을 때에서 LG디스플레이가 따라가고 그 밑에 있는 IT들이 이제 주도주격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업종을 끌지 않을까 했는데 그 지금 IT들은 자세히 보면 박스권으로 이루어지면서 밑에 있는 업종에 있는 후발주들이 지금 순환매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증권과 다른 업종들, 조선주, 최근에 조선주 많이 갔었죠. 그리고 화학주들도 계속 안 꺾이고 계속 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금 이슈대로 봄바람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거래소에서 꽃이 필 때까지 튼튼한 뿌리가 박힐 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코스닥 종목들도 양호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서는 비중을 따지다 보면 코스닥 비중을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이제 6대 4, 그러니까 거래소가 6, 코스닥을 4. 그리고 만약에 초보자가 아니면 거래소 비중을 조금 줄여서 절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비중을 좀 늘려가봐야 될 시기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MWC라고 불리는데,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서 지금 사물 인터넷이 그쵸. 또, 어떤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금일 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하면 또 우리 예멘토님이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예. 잘 예. 코콤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발뺌을 또 하십니다. 예, 진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콤이랑 SNH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도 뭐 대박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또 이제 이번 이슈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많이 올랐다고 해도 또 올라갈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코콤 좀 같이 보시죠. 코콤이랑 차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코콤의 주가 흐름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S넷 같은 경우 최근에 횡보하고 있지만 그간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물 인터넷주들, 효성 ITX를 비롯해서 요 관련주들 과연 정말 어디까지 갈까?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요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의 이슈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주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전제품이 좀 빠르게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먼저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데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얼리 어답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미리 바꾸고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시간만 준다면 이 사물 인터넷 주들은요 정말 계속 갈 겁니다. 그 포인트는 아셔야 돼요. 정말 좀 장기로 보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종목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더라도 이 이슈는 향후 5년 이상 갈 수가 있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콩쿨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물 인터넷 관련 그 이슈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잘 보시고 그리고 무선 충전에 관련한 이슈가 또 많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무선 충전 테마로서는 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캠트로닉스 같은 거 같이 볼까요? 주가들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을 바꿔서 같이 올라갈 것이다. IT의 새로운 모습 나오고 또 하나 갤럭시 S6 관련주들로서 IT 부품주들이 또 한번 부흥기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큰 테마성 종목으로는 사물인터넷은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핀테크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S6나 무선 충전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마 3월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이제 종목군들, 테마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좀 체크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멘토님도 이 네. 전자 쪽에 좀 관련 네, 업종들 관심이 좀 많이 많았죠. 다루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WMC에 대해서, 네. MWC죠. 네. WMC 자꾸, 뭐 이게, WMC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WMC 우리 투자증권인가요? 아니요. 아닌가? WMC, 뭐였지? WMC가 그거 아니에요? 뭐였죠? 레슬링? 예. 우리 레슬링. 투자증권, 우리 투자증권 맞죠? 예, 우리 맞죠, WMC죠. 좀, 예, 그거, 또 강연회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네. 자, MWC.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네.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김세현 멘토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한 번도 여기서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IT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IT가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IT가 밥벌이가 되질 않으면 정말로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IT를 하겠다라고 계속 정부에서 하고 있고 얘기가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게 그 기술이 거기서 정체되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기술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IT 이 부품주뿐만 아니라 핀테크 그다음에 모든 그런 기술들 신기술들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 가겠다라는 모멘텀이 있을 뿐더러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IT 쪽이 근데 이게 네.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 성장이 좀 강했고 이제부터는 뭐 사물 인터넷 얘기도 나오고 핀테크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소프트웨어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또 그 애플의 약진 그런 것도 어떤 삼성전자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갑자기 지금 핀테크 업체도 M&A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미 또 사물 인터넷 업체도 M&A를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그쪽으로 확고히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젠입니까? 그까지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결과적으로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 이재용 부회장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 본다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흘러가지 않을까. 외형적 성장보다. 타이젠이 진짜 좀 잘 돼주면.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경기도 꽤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응원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이제 주식도 많이 좀 올라가고 따라서. 좀 보시면 애플이 그러니까 이 iOS 때문에. 그렇죠. iOS로 올리는 매출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iOS에 앱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업체들이 또 애플에다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삼성에서 타이젠만 어떻게 핸드폰은 그래도 판매는 1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어떻게 잘 넣어서 매출만 발생시키면 밑에 하청업체들이 살아나고 주식시장 코스닥 코스피 같이 쫙쫙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IBM이라는 하드웨어적 업체가 결국은 윈도우 OS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잡아먹힌 격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결국 구글에 잡아먹힐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심하신가요? 그건 좀 심한 표현입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결론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정수 멘토님은 어떠세요?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호락호락하게 절대 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믿고 싶고 IT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는 의미로 따져보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취적으로 뭔가를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이거 아까 전에 아까 얘기 하나 빼먹었던 것 중에 이제 헬스케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IT들이 모든 산업들이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IT들을 접목을 해서 나아가고 모든 산업들이 IT가 접목돼서 나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막상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IT 기기들이 다 이제 융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참 이제 우리 삶 속에서 IT라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더 많이 생활에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더욱더 튼튼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거기다 헬스케어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밀고 있는 또 섹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네. 제가 삼성전자를 음해하려는, 음해는 아니죠. 음해하려는 그 네. 부분을 두 멘토님이 막아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음해하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적 성장에서 조금 더 박차를 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요,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거래일로 보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죠.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여전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삼천리 자전거도 수익률 향상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네요. 자, 포트폴리오 변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정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그네틱스를 어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오늘장 46.3%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한라 종목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6,260원에 편입 성공했고요. 비트 컴퓨터를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아마 편입을 하기 위해서 매도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예, 장대진 멘토하고 이정수 멘토님 두 분이 지금 독식을 하고 계시네요. 장대진 멘토의 한국주철관이 64.2%로 2위, 안랩은 35.8%로 4위,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는 46.3%로 3위, RCD가 30.9%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위는 이분이겠죠. 당연히 셀트리온입니다. 김선현 멘토의 셀트리온이 64.4%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현재 1위로 2월장 마감을 했습니다. 왕관이 안 어울립니다. 예, 머리가 너무, 왕관이 너무 작아요. 자, 이번에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이정수 멘토가 150.9%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131%, 3위는 장대진 멘토가 110.3%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명예의 전당이네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정수 멘토가 시그네틱스를 높은 수익률로 확정을 했는데 왜 지금 여기 명예의 전당에 못 올라갔느냐 하면요, 1위로 확정 처리가 안 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룰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예, 2월장 1위로 마감한 셀트리온 이 얘기 안 들어보고 갈 수 없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아쉬움 8만 원, 안경을 벗기지 못한 8만 원. 자, 이 얘기를 꼭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에이스 좀 이게 요 방송이 이런 룰이 또 있더라고요. 종목을 뭐 절반을 팔거나 예. 뭐 3분의 1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전략적이죠. 그냥 다 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7만 원 막 넘어가고 이렇게 조정 나오면 일부분은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일부분이죠. 예. 근데 이걸 방송에서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죠. 다 팔 수도 없고 참 애매했는데요.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세요. 제 집을 팔겠다. 그냥 조금씩은 파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한 30%라도 파셔야 돼요.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셨죠? 나서 30%는 파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반등 나오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방송을 못 나오니 얘기를 못 드리네요. 방송 그걸 코멘트로 제가 드리려고 작가님한테 얘기했더니 작가님이 칼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내일 강연에 오시면 알 수 있어요. 아직 오셔가지고 이따가 좀 안내해드릴 거니까. 강연의 안내부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바로 해드릴까요? 예, 강연의 좀 안내? 해주세요. 뭐 자막이 가능할까요? 모르겠네요.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내일 서울입니다. 오후 2시 서울 2호선 선릉역입니다. 선릉역 7번 출구로 오셔가지고요. 7번입니다. 여러분 럭키 7 오셔가지고 첫 번째 골목으로 오세요. 첫 번째 골목으로 오시면 거기에 오른쪽 세 번째에 영어로 동희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DONGHEE 빌딩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후 2시 선릉역 7번 출구 첫 번째 골목입니다. 나오자마자 골목이 바로 있습니다. 첫 번째 골목 오른쪽 세 번째 건물에 영어로 동희 빌딩입니다. 동희. 꼭 얘기 안 보시기 하셨으면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따가 끝나고 나갈 것 같으니까 방송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통시지에는 없었나요? 예고표 고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지에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앞방송에 오면 얘기를 드리고 죄송해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구나. 오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선릉역 7번 출구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따 번호 나가니까 설명드리고 문의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AS 해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이런 것 같아요. 제가 8만 원 가면은 안경을 벗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경을 쉽사리 벗을 수는 없죠. 8만 원 가면 이제 100%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뭐 2배 먹은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램시마가 지금 미국에서 뭐 화가 되는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됐다, 회의 지연이 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려왔지만 다시 한다 그러면 주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얘는 시간만 주면 됩니다. 시간만 주면 돼요. 올해 정말 실적 개선이 엄청나고 내년부터는 더 완성된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큰 그림을 봤을 때 따라하기도 힘들지만 주가가 이렇게 잘 갔지 않아요? 많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야금야금.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더 이상 큰 조정은 안 나올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크게. 장투하십시오. 장투하시면 돈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AS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오늘 AS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많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ICD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ICD 같은 종목은 이제,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ICD. 자, 그동안에서 강하게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추천한 종목인데, 일전에 이제 파토론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격의 이제 주도주급에 있는 종목들을 약한 거 말고 주도주급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좀 꾸리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으로 이제 뭐 파트론 같은 패턴에 있는 종목이 있고 이제 ICD 같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샀을 때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격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계속 추세를 타면서 계속 위쪽 상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일전에서도 코스닥 종목들은 나쁜 게 아니라 계속 상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왔다 갔다 변동폭이 커졌다 그랬죠. 고점에서만 안 잡으시면 되는데 자 그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요거를 지금 당장 파시는 게 아니라 전고점 영역에 있더라도 시장이 좀 변했습니다. 시장이 좀 강하게 변했어요.
코스닥만 누렸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거래소에서도 20-30%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주추세로 9,000원, 10,000원, 12,000원, 그러니까 12,500원을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길게 두다 보면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해서는 그쪽도 노려볼 수 있는 여기 뭐 예를 들어 9,000원만 넘어가도 큰 수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9,000원, 10,000원 이제 목표 가격을 12,500원 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했으면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C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시그네틱스. 자, 시그네틱스는 이제 매도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김서현 멘토님은 이제 그 버리시기 좀 아까우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매도의 의견을 하시면서도 보이시죠, 결국은.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쿨하게 매도하겠습니다. 왜 매도하겠냐면, 시장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굳이 시그네틱스가 아니더라도요, 먹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서 욕심을 내서 100%, 200% 먹지 않더라도 20-30% 정도를 간단히 먹을 수 있고 또 이런 20-30% 종목들이 또 나온다면 굳이 시그네틱스는 쿨하게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건 매도 처리를 하고요. 자, 비트컴퓨터 매도 의견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시초가에 매도가 나갈 텐데 같은 의미입니다. 자, 비트컴 저는요 헬스케어를 굉장히 좋게 봐요. 어느 정도로 좋게 보냐면 저는 삼성을 믿습니다. 이재용 부사장이 헬스케어 종목을 좋게 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서는 이것도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정말 크게 갔죠. 그렇죠. 바닥권에서. 그리고 그전에서는 그전에 또 헬스케어가 그전에 한번 크게 간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헬스케어 시대가 앞으로 10개월 뒤에 봤을 때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비트컴퓨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왜 파느냐? 마찬가지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IT 부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IT 부품 중에서 많이 먹었는데 좀 팔아서 지금 계속 LG전자라든지 한라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 좀 거래 종목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비트컴퓨터도 매도를 하는 의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 종목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가벼운 한국전자 인증 자, 이런 종목들을 좀 가볍게 손절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800원 손절선을 잡고 이것도 전고점 혹은 목표가 4,8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을 많이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 거래만 보면 들어오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이런 애들도 좀 섞으시면서 보유 양호하실 것 같고요. 자, 최근에서 이제 LG전자를 포트로 넣어드렸는데, 자, LG전자 이거를 사신 분들은 업종의 수선매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IT에서는 이제 LG전자지만 업종의 수선매가 지금 조선주, 최근에 조선주 굉장히 강하게 갔죠. 이제 조선주 같은 애들을 여러분들 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못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은 눌리면 사시고 조선뿐만 아니라 증권, 건설, 화학 뭐 등등 철강도 있고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을 이제 패턴을 따지게 되면 이런 LG전자 같은 패턴, 이런 종목들 이중바닥형이라든지 60이선 이제 넘어가고 천년봉에 거래가 실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계속 잘 가져가십시오. 이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 가격이 아니라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없는 사람들 되도록이면 사실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수익률 1.3%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에서는 계속 사실 수가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길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건설주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한라 같은 종목은 사실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실 수가 있고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까 전에 시그네틱스 매도하고 한라가 들어간 건데 이것 건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 갖고 있는 분들은 손절 가격 5,900 잘 보시고 안 깨지면 좀 길게 여러분이 보셨으면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좀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주에 안공약품에 숟가락을 살짝 얹었는데 네. 안공약품 매도를 주셨어요.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봐도 됩니다. 예. 왜 매도 의견 주신 거예요? 안공약품도 참 좋은데 마찬가지 종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안공약품은 이게 안공약품 말씀드리면 14,700원에서 15,000원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올라가지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매도한 거지 절대 안공약품이 나빠서 매도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공약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움직이지 않았나요? 예, 오늘도 네. 잘 움직였습니다. 아까운데 제가 볼 때는. 네. 예, 아깝죠. 형이 아까운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두 분의 그거보다 더 나은 히든 카드들이 있겠죠. 그걸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님의 히든 카드 네.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롯데 하이마트를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롯데 하이마트라는 종목.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많이 주가가 이제 내려왔죠. 유진기업에서 롯데 쪽에다가 하이마트를 팔았었죠. 그게 이제 팔고 나서 주가가 정말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5만원까지 내려갔죠. 9만원 하던 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답도 안 나올 정도로 내려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롯데 하이마트를 과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보는 판단은 이겁니다. 이제 인수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작년 말부터는 수익을 창출할 때도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역에 좀 롯데백화점이 새로 생겼어요. 롯데 아울렛이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롯데 아울렛 가면요. 그 안에 항상 롯데 하이마트가 박혀 있습니다. 꼭꼭꼭 박혀 있어요. 전국에 다 이렇게 퍼져 있고. 그리고 매장 재정비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해는 수확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해봤는데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시죠.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여기가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는 자리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네. 바닥 인식이 여기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되는 자리죠.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다. 자, 여러분. 바닥이 이렇게 3번 나오는 자리는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바닥이 3번 나오는 종목 가운데서 거의 절반 이상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요. 또 하나. 근데 올해 성장성이 있다고 증권사들 보고서 목표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급이 솔직히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약간 꼬여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개선이 되면서 다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못 먹어도 이 종목 한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조금 째려봐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5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차적으로 제가 많이 잡지 않았어요. 65,000원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고, 손절가는 밑에 나와 있듯이 5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롯데 하이마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셨어요. 하이마트 그 광고 나오는 분이 심은경 씨입니까? 예, 맞아요. 예. 네, 그 친구가 심은경 씨인데, 예. 이전에 요 종목, 하이마트 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하이마트 안에서는 핸드폰이고 다 팝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다 팔아요. 아니, 저는 그 심은경 씨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심은경 씨 저는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우증권입니다. 자, 증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업종별 순매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선 트로이크가 증권, 건설, IT였지만, 지금 IT는 박스권 말씀드렸고, 어쨌든 간에 그건 얘기를 접어두고, 증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우증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시겠어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좀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좀 애매하죠? 자, 근데 이 대우증권을 긴 차트로 보게 되면, 이거 너무 길게 갔다. 자, 이거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저렇게 나오네. 자, 대우증권. 이거 일본 맞구나. 자, 요것을 이렇게. 자, 컴퓨터 느린 건가? 예, 왜 자꾸 혼잣말을 하세요? 예, 혼잣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굉장히 밑에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크게 보면 여러분들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인 것 같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사실 올라간 게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주가 이제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봤을 때서는 이제 증권주가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혼잣말 했던 것은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서는 이거를 크게 보면 증권주 많이 간 거 아니야? 정거점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이 노리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노리는 것이고.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1년치를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왜 버텼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지금 타이밍이 아닐까. 한번 증권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죠. 모든 종목이라는 얘기는 증권업종들은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HMC 투자증권, 현대증권 이제 이런 증권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낼름 팔지 마시고 조금 인내를 하시면서 좀 긴 암묵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우증권 사실 수 있고 매수 가격은 1,650원, 목표 가격은 12,200원인데 이거 나중에 뭐 CG로 뭐 수정이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목표가 올리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뭐 이 정도를 보시고 손절 가격 10,000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를 말씀드릴까? 저도 광고 하나 할까요? 예. 네, 저도 내일 부산지회에서 광고, 네, 예. 부산지회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자세한 약도는 제가 머릿속에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부산지회라는 거, 그리고 부산 강연회, 여러분들이 왜 맨날 서울에서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그 염원에 힘입어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네, 부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멘토님 그 강연의 고지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예. 아니 저도 다음 주에 부산 갑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부산 가시고, 부산 분들 복 터졌습니다. 그죠? 연이어서 두 분이서 가시네. 한꺼번에 같이 한번 가시죠. 하신 줄 몰랐어요. 모르셨구나. 서울이 있으니까. 예. 아마 부산 지회, 그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 지회를 얘기하시는군요. 네. 금투협. 네. 저도 여기서 강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리고. 장소가 굉장히 넓고 좋아요. 그래서 하시면 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우증권을 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정수 멘토님 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옛날 연극 같은 거 배우면 네. 방백이라고 있어요. 혼잣말 하는 거? 혼자 관중들은 듣기고 혼잣말 하는 거.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습관이 있어서 예. 좀 알겠습니다. 적응이 되다 보니까 좀 편해졌나 봐요. 혼잣말 하는 거 보니까. 방백을 하시는군요. 예. 방백을 즐겨하십니다. 자, 방백을 즐겨하시는 이정수 멘토님과 자, 안경을 끝내 벗지 않고 계시는 김선준 멘토님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